안녕하세요. 한일비더입니다. 간헐적 단식, 사이, 간, 쉴, 혈, 끊을 단, 먹을 식입니다. 인터미턴트 패스팅,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공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식이요법의 일종으로 크게 23대 1 단식, 16대 8 단식이 있습니다. 있어 보이지만 하루 한 끼 먹느냐 또는 두 끼 먹느냐로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식사 때 먹는 음식 역시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니며 절제된 식단을 행해야 합니다. 당연히 적게 먹고 건강한 식단을 지키는데 살이 빠지지 않을 수가 없죠. 딱히 간헐적 단식이 특별해서 살이 잘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을 먼저 내자면 보편적인 식이요법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다만 일부 상황, 조건이 맞다면 단기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꽤 훌륭한 식이요법이라고 봅니다. 오랜 기간 비만해왔던 과체중이었던 분들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간헐적 단식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변화시켜 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등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장내 미생물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대단해 보이지만 일반적인 다이어트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만한 사람이 체지방을 줄이는 다이어트 식단을 한다면 위와 같은 효과는 당연히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연구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첫 번째로 인슐린 민감도 향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당연합니다. 비만인들은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져 있죠. 저항성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혈관 내에 있는 영양분들을 세포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비만인들에게는 이 인슐린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세포 내의 영양분들은 차고 넘치고 혈관 내에도 영양분들은 또 차고 넘치고 들어오는 영양분도 차고 넘칩니다. 이 인슐린이 굳이 세포로 영양분들을 보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미 포화 상태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 빠릿빠릿하게 일을 하지 않고 설렁설렁 대충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식을 통해 항시, 과잉 공급되던 에너지가 공급 중단이 된다면요. 세포 내로 에너지를 보내야 하는데 그 에너지들이 잘 공급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있다면요. 이제 인슐린이 빠릿빠릿하게 일을 해야겠죠. 제대로 정신 차려야겠죠. 이게 인슐린 민감도 향상입니다. 특별한 효과는 아니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지방 조직의 감소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따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전자 발현 변화로 인한 수명 연장. 마법 같은 효과처럼 보이지만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 발현은 당연히 변화합니다. 감자를 예로 들어보죠.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 발현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건강을 위해 의료인들이 항상 강조하는 운동과 식습관은 환경이죠. 이 환경만 바뀌어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무절제한 삶과 절제 있는 삶의 차이는 위에 두 감자만큼이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자가포식에 의한 자정효과, 단식에 의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내 공급되는 에너지의 양이 적기 때문에 세포 내 불필요한 단백질, 불량 미토콘드리아, 사멸된 세포, 찌꺼기 등을 분해해서 재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 쓴 거 버리지 말고 다시 쓰자. 이 과정에서 노폐물들, 인체계 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다시 소화시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를 활용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역시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치매, 파킨슨병, 퇴행성 뇌질환, 암 등과 같은 질환 역시 이런 기전으로 좀 치료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만 꼭 간헐적 단식만을 통한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디빌딩식 다이어트 또는 어떠한 운동을 병행한 식이요법을 해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효과입니다. BDNF 증가로 인한 인지기능 향상, BDNF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 증가, 이것도 일부 당연한 효과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상태, 쉽게 말해 비만한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세포로 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고 했죠. BDNF도 마찬가지입니다. BDNF는 뇌에서 생성되어 혈내 장벽을 뚫고 일반 순환계에 들어가 포도당 대사를 돕습니다. 그런데 이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상태라면 혈내 장벽을 뚫고 일반 순환계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간헐적 단식 또는 식이요법 및 운동으로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진다면 당연히 BDNF 증가로 인한 인지기능이 향상되겠죠. 다음으로 항산화 효과 및 세포 내 염증 감소, 또한 암세포 및 암 전 단계 세포의 감소, 이것 역시 기존 식이요법의 장점과 같습니다. 또 이제 빠른 케톤증을 유도할 수 있는데 장점이라고 보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공복인 상태가 길고 탄수화물은 인체에서 특히 가장 잘 쓰이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체내에 포도당이 모자랄 때 나타날 수 있는 케톤증이 유도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유도되는 것이고 이 케톤증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더 건강에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죠. 오히려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없으니 지방 및 근육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심장이나 위 등의 장부 역시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내장 근육까지 손상이 될 수 있고 혈액이 산성화될 수 있어 여러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체질에 따라 그 사람이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 이러한 다이어트 방법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단백, 저탄수 다이어트 식단은 목체질에 비만한 사람에게는 특히 잘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반면 금체질인 사람에게 고단백, 저탄수 다이어트는 무리가 갈 수 있겠죠. 이 이야기는 다음에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다른 식이요법으로는 얻어낼 수 없는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다이어트 방식 중 하나로서 체질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고려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다만 근성장을 위해 간헐적 단식을 하신다거나 근손실은 최대한 막으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간헐적 단식을 하겠다면 그것만큼은 꼭 말리고 싶습니다. 더 긴 설명 필요 없이 단식으로 근육을 늘리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유지하기조차 너무 어렵습니다. 애초에 근육이 모자라서 근육을 덜 써서 병이 오는 경우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보편적인 식이요법으로서 전 국민적인 유행으로서 정말 안전하고 추천할 만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어찌됐든 비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니까 자신에게 잘 맞는 다이어트 방식을 찾아 육체와 정신 모두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육은 최대한 보존하고 또는 늘릴 수 있다면 늘리면서 체지방은 줄여간다면 좋겠죠. 건강이 줄 수 있는 효과를 계산하자면 어마무시할 겁니다. 삶 그 자체까지 바꿉니다. 우리 건강하게 다이어트 합시다. 감사합니다.